요즘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하면 컨테이너 기술은 뭐 거의 기본이잖아요. 이 판에 정말 강력한 두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터줏대감 도커와 새로운 도전자 파드맨이죠. 오늘 이 둘 제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말이 좀 세죠? 도커 데스크톱을 한 방에 KO시킨다? 아니, 우리가 맨날 쓰는 그 도커 데스크톱보다 그렇게 좋다고? 대체 뭐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오늘 얘기가 보통이 아닐 거라는 느낌 오시죠? 자, 일단 현재 왕좌에 앉아있는 제왕, 도커 이야기부터 시작해봐야겠죠? 사실 도커가 없었다면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이렇게까지 퍼졌을까 싶어요. 수많은 개발자들에게 컨테이너를 쓸 수 있게 문턱을 확 낮춰준 거의 혁명적인 도구였죠. 그럼 컨테이너화가 대체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요. 앱이랑 그 앱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하나의 상자에 싹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자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에서 열든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개발자들의 영원한 숙제. 제 컴퓨터에선 잘 되는데요? 이 말을 이제 안 해도 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더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뿌리는 꽤 깊습니다. 1979년에 추루트라는 기술이 있었고 2000년대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2013년에 드디어 더커가 아주 쓰기 쉬운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불과 5년 만인 2018년엔 기술기업 거의 절반이 더커를 쓰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럼 도커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인데요. 우리가 터미널에 도커런 같은 명령어를 치잖아요. 그럼 그 명령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총사령관, 바로 도커 데몬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데몬이 이미지도 만들고 컨테이너도 띄우고 네트워킹까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걸 혼자 다 처리하는 이 강력한 총사령관 방식이 알고 보니 도커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스케일이 커지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슬슬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왕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사실은 그 왕국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권한을 쥔 이 데몬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이 데몬이 가진 문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단일 장애점.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쓰러지면 모든 군대가 멈추는 것처럼 데몬이 죽으면 그 서버의 모든 컨테이너가 그냥 올스톱이에요. 둘째, 얘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마스터키, 즉 루트 권한을 가지고 돌아가요. 이건 보안상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스터키 때문에 해커가 데몬의 작은 틈만 찾아내도 시스템 전체를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받을 문이 너무 활짝 열려있는 셈이죠. 이 50%라는 숫자가 방금 말한 보안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레드햇 연구를 보니까 그냥 루트 권한 없이, 그러니까 마스터키 없이 컨테이너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해킹당할 위험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무시 못할 숫자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하고 나타난 게 바로 파드맨입니다. 파드맨은 시작부터 달랐어요. 도커의 그 고질적인 데몬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된 거죠. 둘의 아키텍처를 딱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확 보입니다. 도커는 중앙에 데몬이라는 왕이 있고 이 왕은 기본적으로 루트라는 절대 권력을 가져요. 반면에 파드맨은 왕이 없어요. 데몬리스죠. 각자 알아서 돌아가는 독립적인 프로세스고 설계부터 루트 권한 없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데몬리스라는 게 그럼 정확히 뭐냐?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컨테이너를 직접 낳는 거예요. 자식 프로세스로요. 중간에 데몬 같은 총사령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맛이 가도 다른 컨테이너들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훨씬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설계부터 루트리스라는 거. 이게 진짜 생각의 전환이에요. 도커는 루트 권한을 쓰는 게 기본인데 파드맨은 안 쓰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사용자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술 덕분인데 쉽게 비유하자면 컨테이너한테 호텔 전체 마스터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자기 방 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고 칠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죠. 시스템 전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내 영역에서만 노는 거니까요. 파드맨이 근본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멋진 아키텍처 차이가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한테는 실제로 뭐가 좋은 걸까요? 우리 워크플로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죠. 파드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 바로 파드입니다.
파드가 뭐냐면 여러 컨테이너를 하나의 작은 집안에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선 서로 네트워크도 공유하고 포트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원래 이거 쿠버네티스에서 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파드맨은 이걸 그냥 기본으로 지원해버립니다. 이 파드라는 집안에서는요, 컨테이너들이 같은 인터넷선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치 내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끼리 통신하듯이 아주 쉽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프론트엔드 컨테이너랑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한 파드에 묶어두면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로컬 호스트로 바로 통신이 되는 거죠.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그럼 여러 컨테이너를 한 번에 띄울 때 쓰는 컴포즈는 어떨까요? 이건 좀 갈리는데요. 기존의 도커 컴포즈는 워낙 오래돼서 기능도 많고 안정적이죠. 대신 파드맨이랑 쓰려면 중간에 다리를 하나 놔줘야 해요. API 서비스라는 걸 켜야 하죠. 반면에 파드맨 컴포즈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인데 훨씬 가볍고 파드맨이랑 바로 착 붙어서 돌아갑니다. 서비스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뭘 선택할지는 취향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파드맨 데스크탑 앱 자체도 진짜 유연해요. 이게 좋은 게 파드맨 컨테이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도커 컨테이너까지 한 화면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클릭 몇 번으로 내 컴퓨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거나 심지어 AI 모델을 돌리는 기능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정말 뛰어나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요즘은 컨테이너 한두 개 띄우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수백,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주의하고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의 시대니까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레이션 세계의 절대 강자, 사실상 표준은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이제 어떤 컨테이너 기술이든 쿠버네티스랑 얼마나 잘 붙느냐가 생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레드햇 엔지니어의 말이 파드맨의 진짜 속내, 핵심 전략을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우리는 컴포즈 YAML에 집중 안 한다. 대신 뭘 한다고요?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을 파드맨에서 바로 돌릴 수 있는 파드맨 플레이 큐브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드맨은 그냥 도커 대체제가 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최종 목적인 쿠버네티스로 가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내 로컬 환경에 깔아주겠다는 엄청난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어떤 걸 써야 할까요? 도커, 여전히 강력하고 생태계도 빵빵하고 워낙 오랫동안 쌓아서 검증된 워크플로우가 있죠. 많은 경우에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파드맨은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쿠버네티스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문제인 거죠. 모든 것이 쿠버네티스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고 있는 지금, 컨테이너의 왕자는 과연 계속 지금의 주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표준과 더 가깝게 서 있는 새로운 도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컨테이너 왕자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걸어보시겠어요?